주장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잇따라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5월 31일부터 아시아 안보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 안보수장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제27회 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5월 31일 개막했습니다. 세계 20여 개국에서 국가대표급 군인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6월 2일까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136기 해군 해병대 사관 후보생 임관식이 5월 31일 거행됐습니다. 육군 특수전 부사관 55기 2차 임관식과 육군 양성 24-1기 부사관 임관식도 같은 날 개최되면서 초급 장교와 부사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신 장관은 미 상원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선 소위 북한 위성 발사 시도를 규탄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댄 설리번, 태미 덕월스, 라폰자 버틀러 등 3명의 미국 상원의원단과 면담했습니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이자 인태지역은 물론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수호하는 방파제라 강조했습니다. 또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와 미 확장 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계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단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신 장관은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을 만나 양국 국방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신 장관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전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 한국 방산기업들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강조하고 방산 분야에서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캐나다가 대북 제재 이행과 유엔군 사령부 활동 등을 통해 한반도와 영내의 평화, 안정에 기여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블레어 장관은 북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와 서울안보대화 등의 계기를 통해 양국 간 국방, 방산 교류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20개 나라 군인 태권도 선수들이 경북 문경에 모였습니다. 국가대표급 군인 선수들은 무기가 아닌 스포츠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인배 기자입니다. 절도 있는 태권도 시범, 특전사의 고공 강화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뜨거운 함성 속에 각국의 군인 태권도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세계 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31일 경북 문경에서 개막했습니다. 대회가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16년 만입니다. This week we will be witness to athletic achievement in a sport that demonstrates a great affinity to military readiness. 이번 대회는 태권도를 통한 우정 그리고 평화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태권도의 세계화를 비롯해 각 나라 군인들의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목표입니다. 국가대표급 군인 선수들은 무기가 아닌 스포츠로 승부를 가립니다. 우리의 이 행세는 팀의 명예를 위해 올림픽 정신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스포츠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군인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굉장히 큰 무대가 저희 경북 문경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 학생들하고 다 같이 왔는데 지금 되게 기대가 되고 태권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세계 군인 태권도인들의 축제. 선수들은 6월 3일까지 군인 정신이 깃든 발차기 경쟁을 벌입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특수전 사령부에서도 최고의 태권도 전사를 가리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틀 동안 치열한 결전을 펼치며 특전사의 강인한 모습을 담아냈는데요. 현장에 백재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특전사 장병들이 우렁찬 기합과 함께 절도 있는 품새를 선보입니다.
동료들은 서로에게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20번째를 맞은 이번 태권도 대회는 품새와 겨루기로 진행됐습니다. 선수와 코치 200여 명은 부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국제평화지원단에서는 여군 유일하게 출전을 했는데 제가 국평단의 대표 선수인 만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전사는 평소 꾸준히 태권도를 연마해 실전 격투 능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강한 특전사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한 결과 특전사 흑표부대가 종합우승의 영예를, 9개 종목의 선수들이 각각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 있을 국방부 장관기에 특전사의 명예를 걸고 좋은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도 태권도협회 소속 심사관들이 심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사관들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공정히 평가받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수들의 그동안 흘린 땀과 그런 노력을 헛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 태권도 협회에서 공명정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심판을 보았습니다. 장병들의 그런 일사불란함과 그런 군인다운 그런 면모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고 또 든든함을 느꼈고,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다가오는 9월에 있을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에서 특전사를 대표해 참여합니다. 특전사!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공군이 대테러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실전에 입각한 대테러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안재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동타격대 장병들이 표적을 향해 망설임 없이 권총을 쏩니다. 대항군을 제압하기 위해 장병들이 소형 전술 차량에 몸을 숨기며 진격합니다. 공군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제13회 대테러 전술평가 대회를 열었습니다. 공군 대테러 작전 요원의 전투 기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사격과 상황 조치, 무인기 전술 운용 등 총 6개 과목을 평가받았습니다. 사격에선 기동 사격과 모잠비크 사격, 더블탭, 폭사 등을 통해 사격 실력을 겨뤘습니다. 작년에 도입돼 올해로 2번째로 진행된 드론 수색에선 제한 시간 안에 숨겨진 목표물을 찾아야 하고 이를 어떻게 제압할지에 대한 전술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무인기 전술 활용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었고, 다양한 부대들과 전술적 교류 및 활용 능력에 대해서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평가하기 위해 공군 항공특수통제사뿐만 아니라 경남경찰특공대원 등 군내외 전문가들이 평가관으로 참가해 전술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평가지만은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전술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엄격한 평가 끝에 최우수 비행단에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개인 최우수에는 제19전투비행단 성기현 중사, 17전투비행단 정찬형 병장, 20전투비행단 김경록 중사가 선정돼 공군 참모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대테러 능력을 검증한 공군은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전술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이번에는 임관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수호에 앞장설 313명의 해군, 해병대 사관 후보생들이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먼저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오와 열을 맞춘 해군, 해병대 사관 후보생들에게 가족들이 다가갑니다.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가족들이 직접 어깨에 달아주자 신임 장교들의 얼굴에는 절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꽃다발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기쁨을 나눕니다. 31일 해군사관학교에서 136기 해군 해병대 사관 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이 거행됐습니다. 해군 199명과 해병대 114명 등 313명의 신임 장교들이 대한민국의 해양수호 임무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이 주관한 임관식에는 신임 장교들의 가족과 해군 해병대 주요 지휘관 등 1,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바다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필승해군 무적 해병의 정신으로 지켜온 삶의 터전이자
국가 안보의 최전방입니다. 내가 대한민국과 해군 해병대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강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우등상 수여에서는 교육과정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천경민 해군 소위와 김사중 해병 소위가 국방부 장관상의 영예를 나눴으며 이정혁, 김현서 소위가 합동참모의장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해군 참모총장상은 엄호민, 박배원 소위가, 해병대 사령관상과 해군 사관학교장상은 각각 김지섭, 용석규 소위에게 수여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신임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기 위한 해군 해병대 공중해상전력의 작전 시연도 펼쳐졌습니다. 임관을 무사히 마친 신임 장교들은 초등 군사반 교육을 거쳐 각 부대에 배치돼 대한민국 해양 수호를 위한 임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특수전학교에서도 특전부사관 55기 2차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임관 부사관들은 특전부대 신조를 힘차게 외치며 대체불가 특전부사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은 차성효 기자가 전합니다. 안 되면 대기하라.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나. 푸르른 하늘 아래 늠름한 자태를 뽐내는 특전부사관 후보생들에게 빛나는 계급장이 수여됩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16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으며 사르르는 추위와 이르게 시작된 더위를 모두 이겨내고 영예로운 임관식에 자리했습니다. 이날 열린 임관식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렸으며 임관자 가족과 친지 4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임관식을 통해 126명의 부사관 후보생이 특전부사관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행사에선 임관식 이래 처음으로 호국영령과 무명용사를 위한 자리인 호국영령석이 마련돼 선배 전후에 넋을 기렸습니다. 나는 충성에 거원배래 국민과 국가에 헌신한다. 이번 임관식에선 특별한 사연을 안고 검은 베레를 쓰게 된 신임 특전부사관들의 소식도 전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이중국적자로서 일본 국적 포기 후 병 의무복무를 마쳤던 최광모 하사는 다시 군인의 길을 선택해 특전부사관에 지원했습니다. 특전부사관으로서 임관하게 되어서 저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고 다시 군 복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펜싱 선수 출신인 양윤지 하사는 이번 임관자 중 유일한 여군 특전부사관입니다. 앞으로 세계 최정의 특전사라는 타이틀에 맞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시 대비태세를 갖춘 특전부사관이 되겠습니다. 신임 특전부사관들은 안 되면 되게 하는 특전부대 신조를 가슴에 새기고 하늘과 땅, 바다에서 전천후로 활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올해 첫 양성 부사관 임관식도 열렸습니다. 부사관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은 늠름한 자태로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소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찬 소리로 경례를 하자 축하의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엄숙하게 서 있다가도 가족을 만나니 입가에 한방 미소가 지어집니다. 31일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있은 올해 첫 양성부사관 임관식에서는 소부대 전투 전문가 332명의 신임 부사관들이 탄생했습니다. 모두가 야전에서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최정예 전투 전문가들입니다. 이번 행사는 군 관계자와 가족, 익산 지역에 거주하는 6.25 참전 용사 등 1,500여 명이 참여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현실에 굴복하거나 안주하지 않는 군인, 도전하며 항상 정진하는 부사관, 사령관은 육군의 미래인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군인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영예의 국방부 장관상은 최선우 하사가 수상했습니다. 이어 참모총장상에는 송현중 하사 등 4명이, 교육사령관과 육군 부사관학교장상은 각각 3명의 하사가 받으며 임관식을 빛냈습니다. 그리고 양성 과정 동안 서로 힘들어도 버팀목이 되어준 동기들에게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임관 후 야전으로 나가서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로서 멋진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관식에는 남매와 쌍둥이 자매가 동시에 임관하고 엘리트 운동선수 출신과 참전용사 후손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임관자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40km 행군하면서 저희 친오빠가 저를 엄청 끌어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 도움을 받았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야전에 나가서 저희 아버지처럼 더욱 멋있는 사람이 되고 이제 국가에 대해 더욱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부사관들은 앞으로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육성의 주역으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조국 수호의 선봉으로 소명을 다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우리 군이 남수단의 식량난 해소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벽시 파종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김은별 기자입니다. 남수단 재건지원단인 한빛부대가 지난 28일 남수단 보르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벽시 파종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빛부대는 2014년부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남수단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빛농장을 운영하며 옥수수 등 작물을 재배하며 지원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을 통해 벼농사 교육을 받은 한빛부대는 2022년 존가람대학교와 함께 벼시험 재배 여건을 마련했고 그 결과 올해 약 200kg의 쌀을 수확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빛부대는 기타 품종을 시험 재배해 남수단 기후에 적합한 우수 품종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한빛부대는 이번 벽시 파종은 한빛부대가 남수단에 심은 희망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남수단의 재건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특별기획 군자녀 교육 지원 소식은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저출산의 핵심 이유로 경제적 문제가 언급되면서 다자녀 세금 감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언급되는 건 자녀 교육과 관련한 정책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교육비가 많이 거론돼서입니다. 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도 좀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 아이를 낳게 되면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아무래도 교육비 부담도 좀 안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최근 전국의 25세부터 39세까지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 중 교육비가 가장 많은 부담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가지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순위로 나온 응답이 아이 교육비, 양육 비용이 부담되어서를 선택한 비중이 44%로 가장 많은 이유로 그렇게 지목되었습니다. 교육비가 상당 부분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은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 자녀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다양한 정책 중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건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육군 최초로 돌봄센터가 생기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군 간사 안에 돌봄센터가 생기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부대에 임무가 생겼을 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 있는데 돌봄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활동을 하면서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돌봄센터에서 숨 씻고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군 자녀가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해 일반 센터에선 진행하지 않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구상 중입니다. 군인의 특성상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걸 대비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집단 치료라던가 상담 프로그램을 저희는 준비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해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2023-2027 군인복지 기본계획엔
군인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가 추진 과제로 선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제도가 확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을 통해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54단이 5월 27일부터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과 함께 경북 문경시 마성면 일대에서 공동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굴은 6월 28일까지 진행되며 교전 중 추락한 F-51D 전투기의 추가 잔해를 중점적으로 찾을 예정입니다. 육군 55보병사단이 5월 31일 열린 제37회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금연 지원 사업 우수부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표창 선정 기관 중 병원이나 의료원 같은 전문 의료기관이 아닌 단체가 꼽힌 것은 55사단이 유일합니다. 사단은 이번 수상을 바탕으로 육군 흡연 목표율인 흡연 38% 이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금연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금연 붐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육군 53보병사단,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일 전투비행단이 부대 근처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장병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군이 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해병대구여단 장병들이 호국의 달을 맞아 제주도 내 충원묘지 11개소 등 총 2,052개 묘비를 5월 29일부터 이틀간 정화했습니다. 장병들은 묘지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꽃을 심으면서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맑고 쾌청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린 하늘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중부,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지만 동쪽 지역은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한때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경북 지방은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6도, 원주 15도, 대구 14도 보이겠고요.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원주 25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연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체온 조절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5월 31일부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의 안보 수장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되는데요. 특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되면서 점점 증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동맹의 공조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방사포 사격이나 오물풍선 살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바로 서길 바라봅니다. KFN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